또 어린 시절의 가난을 잊지 못한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고 선택권을 빼앗고 가족의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힘이다. 어릴 적 나는 그 힘에 매일 흔들렸다.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언제나 불안이 따라다녔다. 부모님이 서로를 걱정하며 작은 비용 하나에도 고민하던 모습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내가 겪은 불안과 결핍을 내 가족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이 다짐은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한 원칙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화려한 꿈을 말한다. 하지만 나에게 동기는 단순했다. 가난이 주는 공포를 끝내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이어진 중심축이다. 가난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삶은 존엄을 잃는다. 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기업을 이끌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과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가난을 끝내는 힘은 소득이 아니라 구조, 습관, 원칙이었다. 가난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 그래서 나는 삶의 시스템 전체를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산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것이 가난을 이기는 진짜 방식이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문제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결국 무너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난을 극복하고 싶다면 단기적 행위나 감정적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구조 속에 지속 가능한 습관이 들어가야 하고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 자산을 구축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내가 가난을 극복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지키는 힘, 시간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힘, 그리고 삶을 설계하는 기준점을 바꾼 덕분이었다. 가난을 끝내기 위해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의식의 구조다. 나는 내 의식을 바꾸었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지금도 매일 결심한다. 내가 겪었던 두려움, 무력감, 불안,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이 다짐은 나에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가난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가난을 만들던 시스템을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가난은 구조다. 그리고 구조는 바꿀 수 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의 진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부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한 번의 기회를 줄 뿐, 부를 지속시키는 힘은 철저하게 패턴과 구조에서 나온다. 내가 삼성에서 본 수많은 기업,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모두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행동 원칙이 다르니 결과가 달라졌다. 나는 이 지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관찰했다. 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축적된다. 젊은 시절에 나는 속도가 답이라고 믿었다. 빠르게 벌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면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갈 뿐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달리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원칙 없이, 구조 없이, 목표 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삶과 기업의 부의 공식을 명확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공식은 화려하지 않다. 극단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꾸준해야만 작동한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단순한 원칙을 지루해하고 기본을 반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부는 단순함에서 나오고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부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이든 개인 재정이든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당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르면 절대로 부를 쌓을 수 없다. 돈은 감각이 아니라 구조와 기록, 계획으로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흔들리는 지출 구조는 반드시 위기를 만든다. 한 달은 아껴 쓰고 다음 달은 폭발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재정뿐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뜨린다. 지출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도 저축도 축적도 불가능하다. 세 번째 원칙은 불로소득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하지만 부자는 구조를 만든다. 월급은 당신이 멈추면 사라지는 능동적 소득이다. 반면 불로소득은 당신이 멈춰도 흘러들어오는 수입이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이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초과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구조의 문제다. 네 번째 원칙은 시간을 자산으로 삼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시간을 적으로 만들면 소용이 없다. 복리는 시간과 함께 움직이고 자산은 시간이 쌓일수록 강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소비가 미래의 시간을 줄이는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는 삼성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원칙이 필요했다. 원칙이 없는 조직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위기에 무너진다. 개인도 그렇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돈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삶을 잃는다. 반면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통제하고 결국 삶까지 통제한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임이 아니라 공식과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구조적 게임이다. 감정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원칙은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배웠고 이제는 확신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단순하게 믿었다. 세상을 압도하려면 속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기회를 잡고 더 빠르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나는 치열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구조를 만들지 않고 단기적 성과만을 쳐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만이었고 미숙함이었다. 그 시절 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한번 크게 터뜨리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이 환상을 세상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다. 그래서 안정성을 무시했고 장기 관점을 경시했으며 오직 극적인 성공만을 추구했다.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한 방은 전략이 아니다. 착각이다. 그 당시 내 친구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퇴직 계좌에 넣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비웃었다.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나중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 관점은 늘 빠르게, 크게, 단숨에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는 단숨에 오지 않는다. 부는 축적이고 누적이고 구조다. 나는 내가 창업한 회사들에서 몇 번의 성공을 맛보며 이 착각을 더 강화시켰다. 성공 몇 번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결국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이 확신은 지나친 자신감이 되었고 지나친 자신감은 판단을 흐리게 했다. 기업 경영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결국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모두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타이밍도 있었고 운도 있었고 시세의 흐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젊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리했고 더 위험한 선택을 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만약 그때 내가 한 방 대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성공했을 것이다. 젊을 때 사람들은 모두 크게 벌고 싶어 하고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진짜 성공은 조용하고 느리고 안정적이다.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방을 노린 사람은 항상 흔들린다. 반면 원칙과 구조를 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세상을 빠르게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래 견디는 것이다. 속도는 환상을 만든다. 구조는 현실을 만든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배웠고 그 대가로 많은 스트레스를 치렀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한다. 당신이 부를 원한다면, 당신이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한 방을 노리지 마라. 대신 시스템을 설계하라. 부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부는 방향, 원칙, 반복, 시간의 결과로 온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분명 성공했다. 여러 회사를 세웠고 그중 몇 개는 큰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오로지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성공에는
항상 운이 섞여 있다. 그런데 젊을 때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해서, 조금만 더 과감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자만함을 낳았고 그 자만함은 나를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9개의 회사를 창업했다. 그중 몇 개는 시장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 능력보다 타이밍, 환경, 시대의 방향, 그리고 단순한 운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은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한번 잘된 것은 실력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그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한번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 있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더 크게 쓰고 더 큰 위험에 뛰어들고 내 브랜드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성공 이후에도 나는 불안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였다. 성공을 경험할수록 더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내 성공이 구조가 아니라 우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끝없이 이어졌다.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선택 하나가 회사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중압감.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구조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기업을 보고 배웠다. 초기에 큰 돈을 번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능력 있는 사람이 폭발적인 성과를 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운이 만든 성공을 실력으로 착각했다.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을 분석하지 않았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지속성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구조와 원칙뿐이다. 나는 늦었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성공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환하라.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의 성공은 재현 가능한가?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동일한 결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내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운의 기대는 성공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다음 3가지를 인생의 기준으로 잡았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구축한다. 위험을 관리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불로소득 구조를 만든다.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한 방을 꿈꾸고 감정으로 돈을 쓰고 기분에 따라 재정을 흔들어 버린다. 그러나 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는 철저하게 숫자, 구조, 원칙, 시간으로 움직인다. 뒤늦게 깨달은 진실. 성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지키는 힘은 놀라운 전략이나 재능이 아니라 지속성, 절제, 구조, 원칙이다. 젊을 때 나는 빠른 성공을 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진짜 성공은 느리게 오고 깊게 쌓이며 오래 지속된다.
그 성공은 운으로도 재능으로도 기분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구조로만 만들어진다. 나는 이 사실을 뒤늦게 배웠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한다. 운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가 당신의 성공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착각을 하나 했다. 많이 벌면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경제적 자유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질로 결정된다. 즉,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쌓아가고 있는가가 부를 결정한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없이 돈을 벌고도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젊은 시절의 나 역시 그랬다. 나는 더 벌면 해결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성공할 때마다 더 크게 쓰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언젠가 더 큰 돈을 벌 사람이다. 그러나 자유는 소득에서 오지 않는다. 자유는 구조에서 온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나는 기업에서도 항상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숫자는 항상 진실을 말해준다. 감정도, 인상도, 분위기도 모두 거짓을 만들 수 있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개인의 재정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면 결코 돈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돈을 지키지 못하면 벌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이 정도가 쌓여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금융의 본질은 측정과 관리다. 측정 없는 관리, 관리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의 공식은 단순하다. 나는 공식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불로소득 생활비, 경제적 자유. 이 공식은 기업에도 개인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단순한 재정적 독립이 아니다. 이 자유는 삶에 대한 선택권을 의미한다.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다. 내가 말하는 진짜 성공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월급은 소득이지 자유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을 소득이라고 부른다. 맞다. 소득이다. 하지만 월급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멈추는 순간 월급도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자유는 능동적 소득 월급에서 오지 않는다. 자유는 불로소득 자산 구조에서 온다. 월급을 올리는데 인생을 다 쓰는 사람은 결국 깨닫는다. 벌어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경제적 안정은 버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수입에서 오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만드는 네 가지 축. 나는 불로소득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네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 구조다. 이자 수익, 예금, 채권, 현금성 자산, 배당 수익 기업이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는 구조, 임대 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자산 상승분, 시간이 만든 복리의 힘,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부자는 노동이 아니라 자산의 움직임으로 부를 확장한다. 시스템이 돈을 벌고 사람은 결정을 한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나는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꾼다.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를 벌고 싶은가만 묻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얼마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삶을 원한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명확함이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당신의 지출 구조를 모르면 절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는 정확한 계산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이다. 결론, 부는 소득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된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많이 버는 사람도 가난해지고 적게 버는 사람도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벌이는 운일 수 있지만 구조는 실력이다. 소득은 순간을 만든다. 구조는 인생을 만든다. 진짜 부자는 돈을 더 벌기보다 돈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경제적 자유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을 지키는 구조에서 태어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았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중산층과 부유층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고급스러운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다. 이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 구조에서 생긴다. 과거에는 계층 간의 간격이 지금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공항도 비슷했고 병원도 같았고 사는 동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갈라졌다. 중산층은 생존을 위해 일하고 부유층은 선택을 위해 일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한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관찰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중산층은 소득을 중심으로 살고 부유층은 구조를 중심으로 산다. 중산층은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부유층은 불로소득 구조를 먼저 만든다. 월급은 멈추면 사라지는 소득이고 불로소득은 멈춰도 유지되는 소득이다. 이 구조적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단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나는 기업에서 이 원리를 수백 번 보았다. 성공한 회사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수입은 올라가는데 지출 구조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자산 구조는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 부유층이 강한 이유는 단순하다. 일을 쉬어도 시스템이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 절제, 기록, 시간, 투자, 선택, 포기, 이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진 구조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계층을 결정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중산층은 지출을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부유층은 비용 구조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지출은 하루를 결정하고 구조는 평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부유층이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구조의 차이가 누적되며 삶의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부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중산층과 부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정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소득은 당신을 하루 살게 하고 구조는 당신을 평생 살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 자유를 은퇴 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본다. 경제적 자유는 은퇴 이후가 아니라 은퇴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나이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40대, 50대가 되어서야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미 늦다. 자산은 시간이 필요하고 복리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손에 쥘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이다. 나는 기업에서 배운 원칙을 개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위기 전에 대비한 조직과 위기 후에 대비하려는 조직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경제적 자유도 같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자유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란 언제든 멈춰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유가 없는 삶은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퀄리티를 근본적으로 갈라놓는다. 경제적 자유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선택의 권리다. 나는 지금도 일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살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제는 선택해서 일한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해야 해서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취를 느낀다. 일은 같은데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적 자유를 갖추면 당신은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된다. 회사, 상사, 시장 상황, 경기 변동, 갑작스러운 위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환경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일자리를 잃으면 삶이 무너지고 병이 생기면 가족까지 흔들린다. 이것이 자유가 없는 구조의 현실이다. 은퇴 이후 준비가 아니라 은퇴 이전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은퇴 후를 위해 지금 돈을 모아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자유를 위해 오늘부터 구조를 만들어라.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초과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 자유는 나이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40세든 50세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산 구조가 당신 없이도 작동하는 상태인지이다. 내 주변의 진짜 부자들은 50세 이전에 이미 자유를 완성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의 정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급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다. 지출이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한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복리의 시간을 산다. 불안정한 노동이 아니라 안정적 자산을 구축한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삶에 들어간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태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유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선택하는 상태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은 생존이었다. 지금의 일은 즐거움이다. 이 차이가 삶의 폭, 깊이, 만족도를 모두 바꾼다. 결론, 자유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만드는 구조다. 경제적 자유는 나이와 상관없다. 소득과도 상관없다. 운과도 상관없다. 자유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구축했는가의 문제다. 은퇴 후에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평생 자유를 갖지 못한다. 반면 은퇴 이전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40대, 50대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말한다. 자유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현재의 구조가 미래의 자유를 결정한다.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결국 더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이 믿음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안을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오만이었다. 나는 여러 회사를 창업했고 유명 잡지에 인터뷰도 실렸고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위험했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큰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절약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내 삶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지식을 아는 것과 돈을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나는 MBA도 마쳤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수익 구조를 계산하며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돈을 아는 것과 돈을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는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내 지출 구조는 엉망이었다. 돈을 벌 줄은 알았지만 돈을 지킬 줄은 몰랐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였다. 영국의 한 연구는 분명하게 말한다. 사람들이 빚에 빠지는 이유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자제력 부족이라고. 그 말은 정확하다. 경제적 안정은 능력이 아니라 행동 패턴의 결과다. 특별함이라는 환상은 돈을 관리하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특별하다고 믿으면 절약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출을 통제할 이유도 사라진다. 돈이 들어오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소비를 무너뜨리고 자산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어느 순간 불안을 폭발시키게 된다. 나는 실제로 그 길을 걸었다. 몇 번의 성공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었고 나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너는 언젠가 훨씬 크게 벌 사람이니 지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다. 시장은 늘 변하고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니다. 특별함이라는 환상은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진짜 특별한 사람은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시간이 지나며 이것을 깨달았다.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구조를 만든 사람은 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 지출이 통제되고 위험이 관리되고 불로소득이 구축되어 있고 복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반대로 구조가 없는 삶은 잠깐의 성공이 있어도 다시 흔들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겪었던 문제였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속의 오만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가난을 끝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도 경쟁도 사회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의 오만함이었다. 경제적 자유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는 겸손하게 구조를 설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나는 특별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제적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습관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부는 계획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는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정체성을 통해 굳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거창한 계획을 선언한다. 하지만 일주일 뒤, 한 달 뒤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정체성이 아니라 의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는 잠깐 지속되지만 정체성은 평생 지속된다. 나는 이 진실을 내 자녀, 임직원,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똑같이 보았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습관이 만들어낸 정체성.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한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극을 좋아했고 즉흥적이었고 소비를 절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매우 작은 행동 하나를 반복하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무조건 글을 쓰는 것. 처음엔 귀찮았고 억지로 했다. 두 번째 주는 부담스러웠고 세 번째 주는 하기 싫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글쓰기라는 행동이 정체성으로 바뀌었다. 나는 어느새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 행동은 의지가 아니라 본능처럼 움직인다. 힘들지 않았고 억지스럽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다음 글을 썼다. 이 반복이 나를 작가로 만들었고 플랫폼을 만들었고 결국 새로운 부를 만들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다. 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도구다. 불안정한 사람과 안정적인 사람의 차이. 습관이 만든 시스템. 부자를 관찰할수록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큰 계획보다 작은 습관을 더 중시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시스템을 만든다. 소비 습관, 투자 습관, 시간 관리 습관, 정보 수집 습관, 건강 관리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없다. 감정으로 소비하고 기분으로 움직이고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린다.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부는 재능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습관에서 온다. 정체성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부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지키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잘 다루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기준이 바뀐다. 나는 소비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산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진짜로 몸에 새겨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부가 달라진다. 나는 삼성에서도 항상 강조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반복하는 구조를 바꿔라. 구조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결론, 부는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나는 지금도 매일 느낀다. 부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지속적인 습관을 정체성으로 만든 사람에게 간다. 행동은 하루를 바꾼다. 습관은 몇 달을 바꾼다. 정체성은 평생을 바꾼다. 그리고 부는 그 평생에 누적된 결과다. 나는 젊은 시절 밤을 지새우는 것을 미덕이라 믿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던 20대 시절, 어젯밤 몇 시까지 일했나? 이 질문이 능력의 기준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오래 일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 조건일 뿐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의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력의 한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노력도 일정 지점 이후부터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구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결과 차이는 평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오랫동안 시간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착각했다. 더 오래 일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더 오래 일할수록 나는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 건강, 관계, 여유,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얻은 성취는 결국 나를 비워버릴 뿐이었다. 근면함이라는 착각. 세상에는 오래 일하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칭찬하는 문화가 있다. 나 역시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그것을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근면함은 미덕이 아니라 핑계가 될 때가 많다.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오래 일한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오래 일한다. 구조가 없는 사람은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심히 일한다는 명분 아래 나는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가족에게 소홀했고 건강을 무시했고 무례한 태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근면함은 스스로를 속이는 달콤한 위안이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지능적인 설계다. 성공은 오래 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더 똑똑하게 일할 때 찾아온다. 나는 이 사실을 기업에서 수없이 확인했다. 오래 일하는 조직은 결국 지친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구조를 만든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개인도 동일하다. 지능적 설계 없이 노력만 늘린 사람은 반드시 지친다. 반면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는다. 세상은 똑똑하게 설계된 시스템 앞에서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결론,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성공은 구조가 만든다. 당신이 끊임없이 피곤하고 계속해서 뛰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다면 당신이 부족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다.
인생은 무한경주가 아니다. 정답은 단순하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노력, 몇 달을 바꾸는 것은 습관, 평생을 바꾸는 것은 구조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라. 더 똑똑하게 설계하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해왔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건강은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부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부자를 만든 것은 큰 돈을 번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작은 선택들의 반복이었다. 복리는 시간 위에서만 자란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자산의 99%를 52세 이후에 벌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많은 사람은 이 숫자만 보고 늦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그는 단지 아주 오래도록 투자했다. 그의 부는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시간과 복리의 승리였다. 복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아무도 그것의 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이르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인생의 모든 격차를 만들어낸다. 자산의 격차, 능력의 격차, 커리어의 격차, 인간관계의 격차, 이 모든 차이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결과다. 하지만 복리의 최대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가장 느린 속도의 손실이다. 인플레이션이 38%라면 당신의 돈은 매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0년 후 1억 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1억 원을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저축만 하다가 결국 돈을 잃는다. 따라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방어 기제다. 최고의 투자 시점은 10년 전, 그 다음은 지금이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끝없이 망설인다. 시장이 불안해서, 뉴스가 시끄러워서,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과 지속성이다. 투자의 목적은 매일, 매월 이기는 것이 아니다. 수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기는 것이다. 단기 등락은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미래를 통제한다. 나는 기업에서도 항상 말하곤 했다. 오늘의 시간 사용이 내일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개인도 똑같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제자리다.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버리기 때문이다. 시간을 적으로 만들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소용이 없다. 반대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면 평범한 전략도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결론, 시간은 당신 편일 수도 당신의 가장 큰 적일 수도 있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당신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부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며 시간을 다루는 능력이 곧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전쟁,
사고, 건강 문제, 경제 위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다. 나는 살아오며 한 가지를 명확히 보았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무너진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이사, 자동차 고장, 직장의 변화, 이 모든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빚의 시작이 된다. 빚은 당신의 미래를 잠식하고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고 당신의 삶을 환경에 예속시킨다. 그러나 충분한 비상금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비용으로 끝내고 삶의 속도를 잃지 않는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지만 돛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항상 강조했다. 환경이 달라지면 전략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계획에 집착하는 조직은 무너지고 유연한 조직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수용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가 커질수록 세금, 투자, 법률 구조는 복잡해진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 더 큰 손실을 본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더 빠르게 성장한다. 부도, 기업도, 인생도 팀워크의 산물이다. 결론,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라. 삶의 핵심은 단순하다. 돈이 없으면 당신은 선택당하고 돈이 있으면 당신이 선택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린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약해진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부는 운이 아니다. 부는 준비다. 자유는 기적이 아니다. 자유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부터 작은 선택부터 한 걸음씩 만들